지금 이 특약 필요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집값이 갑자기 올랐을 때 그걸 깨는 특약, 그리고 막는 특약. 여기저기 심란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집값 상승, 서울 상급지에선 하루에도 수억씩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연일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때 흔히 벌어지는 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올랐을 때 매도인은 후회를 하면서 계약을 깨고 싶고요. 매수인은 천만다행, 그러면서도 계약이 깨지면 어떡하나 불안해할 겁니다. 오늘 실제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서 이미 한 계약을 깨는 법, 그리고 막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바쁘니까 이제부터 딱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계약서 조항, 특약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방 해제, 바로 이런 게 있고요. 중도금 지급,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런 특약도 있죠. 계약 해제, 취소, 파기, 해지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파기라고 할게요. 20억에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금으로 2억을 받았죠. 잔금은 석 달 뒤.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막 오릅니다. 22억, 23억, 24억, 25억까지. 매도인 괜히 팔았다 후회되겠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계약서 내용이에요.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 받았을 땐 매도인은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준 돈을 포기하고 일방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약금 2억이었죠. 매도인은 2억에 2억을 더 얹어주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억이었으니까요. 다음에는 24억보다 더 많이 받아야 이문이 남겠네요. 매수인은 2억을 포기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고요. 매도인은 실제로 돈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잣말로 나 이거 계약 안 할래, 해제할게 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일방 해제 막는 방법, 어떤 방패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매수인들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을 많이 넣는 것. 보통 10% 우리가 계약금 내는데요. 부동산 상승기라 매도인이 파기할 것이 걱정된다면 돈을 더 많이 넣는 겁니다. 이 금액이 부담돼서 일방 해제를 할 수 없게요. 두 번째, 더 확실한 게 있는데요. 바로 중도금 계약을 하는 겁니다. 중도금을 넣으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려운 말로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금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민감한 사항들 좀 더 알아볼게요. 여기서 잠깐, 부동산 불인이 첫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 단톡방에서 부타민 프로젝트 4주 강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패 특약, 중도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은 2월 1일, 중도금은 2월 28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면 중도금을 미리 내도 될까요? 여기서 퀴즈. 중도금을 미리 내도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잠깐 생각해 보시죠.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보내도 됩니다.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방 해제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중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먼저 보내도 됩니다. 단 너무 적으면 인정을 또 못 받게 되고요.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방패를 깨는 창, 중도금을 미리 보내면 안 된다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집값이 막 오르니까 매도인이 먼저 일방 해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계좌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급해진 매수인 다급하게 중도금을 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매도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때는 보통 매도인이 먼저 말한 상황에서 행동까지 하려 했기 때문에 매도인의 뜻이 우선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중도금 계약이 아니었을 때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이뤄진 계약이었을 때 매수인이 그 중간에 먼저 돈을 보낸다면 이럴 때는 어떨까요? 또 퀴즈입니다. 매수인 마음대로 중간에 먼저 돈을 보냈을 때 이때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매도인 마음대로 일방 해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 방패를 깨는 창, 매도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급 기일 전에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특약.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도인이 계좌를 막아버리거나 매수인이 계좌를 안 알려줄 때 실제로 돈만 안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굳이 이렇게 치사하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럴 땐 법원의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보시죠. 최종 요약. 첫 번째, 중도금을 넣으면 일방 해제가 안 된다. 두 번째, 중도금, 잔금 먼저 보내도 된다.
세 번째, 먼저 보내면 안 되는 특약을 걸 수도 있다. 요즘같이 심란할 때, 괜히 팔았다 싶을 때, 계약 파기가 걱정될 때 실제로 많이 겪는 사례들 정리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 분들, 투자하고 싶은 분들 지금 고정 댓글에 단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세요.